안녕하세요, 알사장입니다. 첫 판매에서 1억 2천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광고비도 20% 안쪽으로 사용을 했고요. 거의 50% 이상 순수익이 났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제품 개발 8단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초기 제품 개발은 이 영상만 참고하셔도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총 8단계인데요. 1단계는 문제 발견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5년간 3,000건이 넘는 작업을 해왔고 누적 리뷰 17만 개를 만들어내면서 상세 페이지라는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세 페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작자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까요? 상세 페이지 기획자라는 직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본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또 외주는 내 제품이 아닌데 열심히 만들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대표님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또 다른 일을 하기도 바쁜데 상품 기획을 하는 담당자나 마케터 분들이 디자인 툴을 배워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레임워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제작해 보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을 하실 텐데 처음에 생각한 대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크게 기획, 촬영, 디자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뭘까요? 정확히 기획한 의도를 촬영팀과 디자인팀에 전달을 해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품이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연출 컷은 어떤 식으로 찍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든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핵심 컬러에 대한 제안이나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저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각 단계에서 각 팀이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외주사를 이용할 때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물, 또 작업물들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브랜드 톤 앤 매너에 대한 어떤 통일성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특히 경력과 실무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담당자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외주업체를 이용하자니 비용이 모두 제각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실력도 다 다를 뿐더러 기획, 촬영, 디자인이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발생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제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용에 준수한 퀄리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런 게 불편하네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구나 라는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에서 했던 고민의 깊이가 곧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경쟁사와 기성 제품들과의 어떤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1단계 문제 발견 단계는 끝났고 앞으로 진짜 꿀팁들이 많이 나가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는 해결 방법이에요.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 우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돼요. 많은 창업가분들,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거치는 단계가 바로 비교 우위인데요. 이 비교 우위를 경쟁사 대비 만든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감정에서 시작이 될까요? 소위 이런 감정들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나도 하겠는데? 또는 이거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보통 이런 감정과 어떤 감에 의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앞에 1단계에서 문제 정의를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내가 이 경쟁사보다 어떤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알잘 A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을 도와주겠다는 AI들이 출시가 되고 있었고, 당연히 저는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기쁜 마음으로 모든 툴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직 쓸만한 툴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곳에서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단계에서 했던 문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무자들이 직접 사용할 만한 기능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AI를 활용하더라도 100% 자동화는 불가능하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 실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0%씩만
업무의 효율화를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과를 그리는 건데요. 어떤 결과냐? 바로 최선의 결과입니다. 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혜택, 가치,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알잘 AI는 이런 결과를 그렸습니다. 5년간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오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를 만나왔지만 누구나 고퀄리티의 상세 페이지, 또 누구나 준수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고가의 촬영을 할 수 없었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세 페이지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브랜드 운영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누구나 준수한 퀄리티,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라는 결과를 그렸던 거죠. 즉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세상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동참해달라 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어서 3단계는 구조화 단계인데요. 구조화는 총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구조화는 구체적으로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비교율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에 맞는 투입 인력과 예산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입장벽인데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카피를 할 수 있는가, 또는 비교 우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알잘 AI는 실제 상세 페이지 실무를 하고 있는 팀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발팀에 푸시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전용 AI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출시하자마자 정말 많은 리뷰와 극찬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사장님, 다른 경쟁사가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면 어떡하죠? 성능은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는 따라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 구조화에서는 마케팅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저는 퍼포먼스 광고, 또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수치를 보거나 어떤 광고액을 수억씩 태워보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정말 높은 로아스, 즉 광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케팅은 여러 채널을 다루는 것보다 가장 자신 있는 두 가지 채널에만 집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돈을 쓰는 페이드 광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광고 소재만 잘 만들 수 있다면 높은 효율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릴스 계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AI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했고요. 그 팔로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첫 판매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기 브랜드와 서비스라고 할수록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마케팅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기에는 고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자신 있는 채널에서 첫 판매에 집중을 하고 그 채널과 성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음 마케팅을 설계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 알잘 AI를 초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유효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5단계, 바로 검증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통해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까지도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5단계인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이 스레드입니다. 앞서 우리가 문제 발견, 또 해결 방법, 제품 기획 단계에서 기획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글을 올렸어요.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상세 페이지 제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즉 공감 형성을 했고요. 해결 방법으로는 이런 결과를 그리고 있다 라는 글로 표현을 해서 기대감 형성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제품 기획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이번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이 검증 단계에선 그 제품의 초기 시작인 챗봇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레드, 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구체적이죠.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반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좋아요 1000개를 넘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증 단계에서의 확신으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방법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 제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검증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이제 6단계 제품 개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감으로만 의존해서 제품을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어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잘 되면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면 당연히 문제겠죠. 근데 잘 되면 왜 더 문제가 되냐? 제품과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첫 판매에서 잘 됐을 때 대부분 추가 발주를 넣고 광고비나 인력비 등 이제 고정비를 계속해서 더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과 운으로 계속해서 잘 된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내 경험과 실력으로 수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을 할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앞에 이전에 1에서 5단계, 즉 이 기획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감으로만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입니다. 앞에 해결 방법과 이제 제품 구조화 단계에서 정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확실한 또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우리는 마케팅 구조와 검증 단계에서 설계한 것들을 정확하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흔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타협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이 완벽하다는 또 아니에요. 여기서 세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 완성하지 않는다입니다. 누구나 첫 출시를 하기 전에 완벽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이 나와 내 팀, 즉 제작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빠르게 출시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알잘 AI는 1에서 5단계를 착실하게 지켜왔고요. 또 타협하지 않았고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오고 있는데요. 6단계에서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7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오픈인데요. 제품 개발에만 몇 개월, 몇 년씩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순수 개발 시간은 2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상세 페이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홍보를 해놓고 개발 시간이 짧았다 보니 당연히 기능적으로 6단계 방법에 따라서 완벽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첫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도적으로 구매자들 대상 단톡방 운영을 했거든요.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CS를 하고 의견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저희가 의도된 거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낮게 설정을 했고요. 대신 압도적인 가치로 서비스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구매자분들께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다. 실제로 서비스 사용 영상, 추가 혜택들을 정말 많이 제공을 했고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충성 고객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는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처음에 너무 낮게 설정하면 다시는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첫 제품으로는 사실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초기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 고객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능이나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2차, 3차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충분히 저는 매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 팬과 고객이 있어야 판매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가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 완성된 제품보다는 빠르게 가오픈 시기를 당겨야만 하고요. 그 결과 또 재구매 문의도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8번째 단계까지 왔는데요. 바로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품을 출시하면은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을 굳이 따로 빼놓지 않고 마케팅비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마케팅 비용 내에 콘텐츠 비용이 포함된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랑 B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는 2%의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있고 400만 원의 비용을 쓰면서
1000명의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B 브랜드는 4%의 전환율을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는 200만 원의 매월 비용을 쓰면서 500명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는 매달 20개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20개 제품을 매달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환율은 단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매월 쓰는 비용은 압도적으로 A 브랜드가 높게 되고요. 근데 제가 만나온 수많은 이제 브랜드들을 보면은 대부분 브랜드 A와 같은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콘텐츠의 비용을 투자하면은 전환율은 분명 올릴 수 있는 수치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인 작업이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돼요. RGR AI는 이 마케팅 비용 또 마케팅을 어떤 채널에 할지 이런 설계보다도 상세 페이지 그리고 이 광고 소재 콘텐츠에 정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길이도 정말 길게 만들어져서 체류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콘텐츠, 영상, GIF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더 고퀄리티로 만드는데 신경을 더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이 콘텐츠의 퀄리티에 대한 핵심은 어떤 디자인이 화려하거나 콘텐츠가 정말 멋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단계들에서 우리가 설계한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이 보고서 구현을 해낼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성공하는 제품 개발 8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마 막막하셨던 분들이 좀 더 감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흐름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했을 때 충분히 첫 판매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기획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 나가야지에 대한 어떤 감도 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처럼 제품 개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전환율 높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에이전시에서 1000곳이 넘는 제가 브랜드를 만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계속 풀어볼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